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이번 주에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저희 건강 브런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on my way 난 차라리 원더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on my way 난 차라리 원더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원더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네,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가사가 너무 좋은 창의적인, 독창적인 나는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후라이의 특성을 이제 나의 꿈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가사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이런 추운 날 내 꿈과 희망을 펼치기에는 날씨가 너무 나를 막 억가하잖아요. 막 깎아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기를 되찾아보고자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Y 주제는요. Y보다는 약간 What에 가까울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정말 인기 대란,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디저트 알고 계신가요? 아, 진짜 그냥 값도 고공행진, 인기도 고공행진, 식을 줄을 몰라요. 바로 두쫀쿠,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라고 불리는 이 디저트. 우리 두바이 열풍이 이제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두바이 초콜릿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짜 두바이에서 파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약간 한국스러운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점점 진화를 하죠. 사실 초콜릿 유행할 때만 해도 이게 뭐 오래 갈까? 뭐 한때 철이겠지. 금방 끝나겠지 싶었는데 그래서 막 그 재료들 초콜릿 그 속에 들어가는 속재료들 그리고 스프레드 요런 것들의 값이 진짜 어마어마무시? 어마무시해졌었는데 이게 식지 않고 또 다른 디저트로 같은 이제 재료로 파생된 디저트가 또 나오면서 더 인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값이 올라가면서 이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상품의 값도 진짜 미쳤어요. 다들 혹시 한 번쯤 사보셔본 적 있으실까요? 사실 주먹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진짜 웬만한 뭐라 그래요? 제일 비싼 디저트 아닐까요? 그냥 금방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주먹보다 작은 이 두쫀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아이돌이 올리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궁금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분도 몰랐겠죠. 이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사 먹을 줄은.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유행을 하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구하지 못해요. 이 두쫀쿠라는 걸 드셔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찾아만 봐도 진짜 만들기가 꽤나 까다로운 디저트더라고요. 안에 속재료도 그렇고 겉에 피까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인력과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상승하는 재료값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가니까 우리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품절 대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살라고 오픈런 하고 이 또 맛집 지도까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두쫀쿠 맛집. 그리고 심지어 그 두쫀쿠 맛집 지도에는요. 두쫀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수량까지 이렇게 떠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낸 이 천재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쫀쿠 맛집을 탐험하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이런 유행에 엄청 막 따라가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너무 맛있대. 미치겠어. 막 이거 나 맨날 사 먹어야 돼. 뭐 오늘도 이거 두쫀쿠 사 먹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래?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냥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오픈런을 해가지고 막 줄을 막 몇 시간 서가면서까지 막 이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뭔가 제 3자의 입장으로 굉장히 신기하답니다. 이런 대란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막 다들 맛있다 그랬을 때 그 궁금증에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저처럼 그게 뭐길래 너무 비싸고 너무 이 추운 날씨에 웨이팅까지 해야 되면서까지 먹고 싶진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요렇게 인기가 있는 와중에 사람들은 주목을 하죠. 뭐에? 두쫀쿠의 칼로리에 주목을 합니다. 두쫀쿠 이 조그만 주먹보다 작은 우리 이게 또 중량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 70g에서 큰 건 또 100g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만한 디저트가 어마무시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이게요, 뉴스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으면서 그 영양 성분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이 별거 안 들어있는 것 같은 듯한 이 두쫑쿠의 칼로리가요, 무려 한 500칼로리까지도, 500킬로칼로리까지도 높아진다고 해요. 500이면요, 여러분, 밥 한 끼. 밥 한 끼를 먹고 디저트로 두쫀쿠를 먹으면 밥 2끼를 한 번에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친구는요, 영양 성분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도 아니고, 정말 고열량의 말 그대로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열량, 고탄수화물이 이 조그만 친구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두쫀쿠 안에 있는 그 사각사각 거리는 재료, 바로 카다이프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뭐 두바이 초콜릿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카다이프가 뭐야?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카다이프가 뭔데? 두바이의 식재료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다이프가요, 바로 이 거의 고열량, 고탄수화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다이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정제 밀가루로 만든 면이에요. 면. 이게 여러분 2023년, 그러니까 3년 전에는요, 수입량이 24톤 정도였대요. 그런데 2024년 두바이 초콜릿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된 시점이겠죠? 그때는요, 304톤으로 24톤에서요 304톤으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이런 디저트 열풍 속에서 진짜 이 고열량, 고탄수화물인 카다이프, 이게 그래서 도대체 왜 고열량인데? 라고 하시면요, 이게 중동의 전통면이라고 해요. 터키, 그리스, 중동 이런 쪽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밀가루로 만든 얇은 면이라고 하는데 바삭한 식감 그리고 얇고 실처럼 생긴 외관이 특징이고 주로 디저트에 활용이 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밀가루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밀가루 면에 비해서 확연히 얇은 친구이겠지만요, 영양 성분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카다이프 면의 칼로리가 약 350에서 400칼로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정말 높아요. 70에서 75g 정도 하고요. 단백질은 10에서 12g, 지방은 한 1, 2g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다이프 면이 탄수화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특징은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흰쌀밥보다는 보리밥, 현미밥, 요런 곡물류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탄수화물이지만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 그냥 밥 한 끼? 그럼 밥 한 끼 안 먹고, 쫀득쿠키 하나로 퉁치지 이렇게 하셔도 물론, 좋죠. 내가 단 게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디저트로 내 배를 채우는 거 좋지만, 같은 칼로리라고 해도 이 탄수화물의 종류, 그러니까 그 재료의 주요 성분의 그 질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바이 디저트, 물론 카다이프도 카다이프지만요, 디저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칼로리가 정말 급격하게 더 증가를 합니다. 카다이프 100g 기준으로 한 400칼로리라고 하면은 디저트로 만드는 와중에 우리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훅 그냥 가파르게 뛴다는 거죠, 칼로리가. 심지어 우리가 이제 카다이프, 두쫑쿠 안에 카다이프는 그냥 원재료의 카다이프가 아니라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을 섞어서 카다이프를 버무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든 그 속 재료를 겉에 우리가 싸고 있는 그 피의 정체,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그 마시멜로까지 감싸가지고 그 만들어진 동글동글 귀여운 두쫑쿠는요, 바로 그야말로 고열량 그 잡채라는 거죠. 정말 밥 한 공기보다도 더한 칼로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두쫑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다고 조그맣다고 그냥 막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상승 그리고 비만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두쫑쿠 너무 또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흥행이 되는 거겠죠? 안 먹을 순 없다. 이 두쫑쿠가 나의 일상의 활력이자 나의 정신건강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드셔야죠, 어떡해. 하지만 너무 고열량이다 보니까, 너무 고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스스로 좀 양을 적당히 자제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흡수가 빨리 되는 탄수화물인 만큼 혈당 상승에 아주 큰 도움이랄까요? 정말 너무 우리한테도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꼭 먹은 후에는 간단한 산책이라도 여건이 되신다면 좀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굉장히 이런 디저트에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밥 엄청 배불리 먹고도 사실 디저트 배는 따로 남아있다. 이런 이제 말도 있듯이 디저트 그리고 커피까지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디저트에 대한 사랑을 말릴 수 없죠. 그리고 또 그거를 건강에 안 좋아요 했을 때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게 그래 어쩌겠어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건 내 낙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먹게 되더라도 좀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고열량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꼭 우리 몸에 움직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거 유행해가지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니까 3kg 막 훅 찌고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사이에 두쫑쿠를 간식으로만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막 3kg 증량.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좀 감량을 해야겠다. 갑자기 막 그런 후폭풍이 밀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찌우는 건 쉽지만 빼는 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히 중간중간 운동도 섞어주시면서 우리의 다른 영양도 좀 챙기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약간 현명한 슬기로운 디저트 섭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요즘 유행하는 사실 아직도 너무너무 진짜 유행 중이고 언제까지 갈지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오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왜 이 값인지 알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한데 이 열풍이 언제 식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폭풍으로 막 이상한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같이 챙기면서 드시면 좋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또 사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또 이게 가게마다 맛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사실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선물 받아가지고 먹어봤거든요. 막 친구가 웨이팅해서 가가지고
기다려서 샀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때문에 너 덕에 디저트 이런 유행에 탑승해본다. 막 이러면서 하나를 먹어봤었는데 생각보다 막 초코초코한 맛보다는 거긴 약간 커피 향도 섞이고 커피 맛도 좀 나고 엄청 달거나 막 이런 집이 아니었어가지고 괜찮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가게마다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들이 배합하는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뭔가 첨가하는 맛들? 뭐 제가 첫 번째로 먹어본 두쫑쿠에는 커피 향이 났듯이 막 그렇게 추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다 달라가지고 그런 매력으로 또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들 먹잘알들이에요. 너무 똑똑한 먹잘알들. 네, 뭐 여담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싸이의 Dream. 내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소중함을 소중한지 잊는다. 결국 잃는다. 결국 싫은 나 그렇고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간사한 남사스런 사람. 행복 찾아 왜 먼 산만 바라봤을까. 보이는 그대로 믿기 싫어서 믿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해.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 꿈을 잃거나 이루거나 그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가잖아. 걱정하지마 이 모든 게 꿈이야.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게. 믿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가는 외로운 길. 외로움이 굳은 살이 되어 그만큼 내게 피와 살이 되어 담담해져가 점점 변해가 무덤덤해져. 나 어른이 돼가 갈 사람은 간다. 또 산 사람은 산다. 신이 내게 주신 가장 잔인한 감정 그 익숙함에 눈물 말라간다. 해가 지면 아쉬워하다. 달이 뜨자마자 아름답구나. 기쁘면 꿈이 아니길 바라는 나. 슬프면 꿈이길 바라는 나.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게.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 한 달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퇴근길은 편의점 4개에 만원인 캔맥주 원푸런 과자 2번 기다릴 울양이 통조림 간식 하나. 세상 편한 차림으로 침대 위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어제와 같은 몸무게에 안도하며 배달앱에 단고 식당 요리조리 찾아보고 또 조리요리 찾아보고 이런 맛에 살지 내일도 일하러 간다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인생이 별건가요 똑같아요 열받고 힘들면 한잔하고 꿀잠 자고 그러다 후고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만나버린 고민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네, 임창정님의 소확행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코너 지식 처방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 살이 더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노화. 이게 어려도 나타나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더 잘 느껴지고 체감이 되는 게 바로 노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노화라고 하면은 보통 얼굴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가는 주름살, 점점 약간 침침해지는 시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외관으로 뭔가 딱 보고 그리고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가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뤄야 하는 그런 노화가 있습니다. 어떤 노화냐 하면은 바로 근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근감소증입니다. 이 근감소증. 나이가 들면서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은 나는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자기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근육이 싹 빠져나가 있는 그런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하지만 이게 사실요. 단순하게 그냥 주름살이 많아 내 눈가에 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노화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이 줄어들면요. 일어나는 우리 체내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다가 다리에 지탱하는 힘이 좀 사라져가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이 사라져가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서 다른 영양분을 합성하거나 혹은 내 피로에 대한 피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혹은 정말 음식을 소화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내 근육, 우리가 밖에서 느껴지는 근육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의 근육까지 뭔가 점점 퇴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이신 분들 이 건강을 위협받기 전에
혹은 지금 약간의 스멀스멀 신호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근감소증이 단순히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랬구나. 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근육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주는 근력 운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일단 지금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겨울이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이렇게 근력과 균형 조절이 떨어지면요. 이런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미끄러지는 그런 낙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지금 미끄러지면은 한 부위만 막 다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다 아프고 쑤시고 막 여기까지도 아프고 막 넘어지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다른 문제점들을 막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으로 정말 간단한 기초적인 면에서도 이런 근육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다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보행 속도가 굉장히 저하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오는 균형 장애 등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운동할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근감소증이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겪고 있는 노년층의 질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이 되는 만큼 방치할 경우에는 노쇠 속도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고요. 낙상이나 골절 위험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질병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나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뭐 무게치고 이런 헬스를 할 힘이 없어. 물론, 힘이 없다는 거는 근력이 이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노력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막 20kg도 막 들고 100kg도 들고 막 이랬어. 하지만 지금은 그 100kg, 20kg도 그것조차 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안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 대한 기준치는 저 높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내 힘이 줄어들고 이런 거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그렇게 들었을지언정 내가 왕년에 그렇게 무게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언정 지금은 또 그때 나와 다른 나임을 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나의 수준에 맞는 그런 무게를 조금 들고 운동을 해보심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감소증이 물론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지만요. 사실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뇌졸중 같은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근감소증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는 나이 불문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근감소증 예방 혹은 방어 요거에 가장 특화된 우리의 방법은요. 운동입니다. 운동.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 정도는 해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정도의 이 기준점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내 몸은 좀 덜 따라줄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에게 어떤 강도가 어떤 종류가 또는 어떠한 양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직접 내가 운동을 해보면 느끼는 바가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낙상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의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이 생겼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몸이 조금 회복 중이다거나 아니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또 더더욱이나 내가 어느 운동이 어떠한 중량이 어떠한 양이 나에게 맞는지 꼭꼭 경험으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아직 회복 중인데 그러면 운동을 해도 될까? 막 이런 노파심 그리고 위험 걱정에 이제 애초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운동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고위험 군인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겁을 먹어서 그냥 1차적으로 가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조차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고위험 군이지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도가 낮은 운동,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운동 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테스트한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점심 먹고 산책해 주시면 혈당 상승, 혈당 억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게 정말 내 몸에 좋다더라. 이런 말씀도 다 드리지만 사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강도가 굉장히 낮은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을 하면요. 이런 운동으로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이만큼 몸짱이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력이 충분하던 시절에 비해서 내 관절 상태나 심폐 기능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껌이지 하고 과한 운동을 하면 또 그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잘못된 자세들, 특히 헬스 같은 거 하실 때 중량 이렇게 치면서 허리 다치고 무릎 다치고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난도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 손상이나 근골격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전문적인 운동에 대한 교육이나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추운 날 밖에서 산책 오래 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나는 이런 계절 따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나는 매일매일 1시간씩 걷고 있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운동 너무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 몸의 근력을 정말 실질적으로 내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에서 걷기, 숨쉬기, 산책 요 정도로 나의 약해진 근력 그리고 근감소증을 치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각잡고 근력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산소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도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하지만 우리 근력 운동, 진짜 내 근력 이렇게 알배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알배김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약간 옛날에 운동했던 짬이 있으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그게 실제일 수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나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근력 운동을 최근에 했는가? 내가 정말 나 어제 운동해서 여기가 알이 배겨가지고 너무 아파. 이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최근에? 최근이라 하면 일주일도 너무 좋지만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내가 최근 한 달간 얼마 만에 운동을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운동센터, 이런 헬스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정말 너무 많은 영상들이 우리를 알려주는 게 많잖아요. 막 운동 그런 너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고 친절하고 막 뭐 별거 아니네 했던 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들고 막 이런 운동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은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치는 거죠. 복부 근력 대비 운동, 뭐 하체 근력 운동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분 때부터 30분 때까지 심지어 1시간까지도 가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한번 내 취향은 어떤 것일까 하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막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럼 또 하체 근력. 제가 또 하체가 가장 중요하고 또 낙상 위험에는 하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체를 주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복부, 팔, 등 전부 다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체 근력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스쿼트 다들 아시죠?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쯤 보셨을 것도 같은데 엉덩이를 낮춰서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고 요거를 반복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동작이 조금 힘들다 하면은 벽을 이제 등대고 굽혔다 올렸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너튜브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스쿼트가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하체 근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는 진짜 정 모르겠어. 나는 운동 찾아보기도 너무 귀찮고 진짜 그냥 모르겠어. 다 그냥 뭐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하시는 분들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스쿼트부터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씩만 해도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지만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어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귀찮으시더라도 정확한 자세를 한번 알아보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이제 스쿼트 50개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뭐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승기 씨의 스마일 보이.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널 잡게 만들면 해가 되어 널 감쌀게. 어둠이 널 가린다면 달이 되어 비출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지켜줄게. 그 누가 손가락질 해도 네 편이 되어줄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법을 잊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에게 줄게 행복한 사랑을, 아름다운 인생을 눈부시게 빛날 거야. What a wonderful your life. 네, 아주 없던 에너지도 막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승기 씨의 스마일 보이 듣고 오셨고요. 우리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 많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 뭐 먹지? 오늘은요, 또 근력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맨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걱정에 제가 진짜 최대한 조금만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라는 거. 사실 정말 아직 여태까지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백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찾아 드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막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은 약간 질리니까 또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최대한 적게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오랜만에 근력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코너에 넣어보자면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오늘의 메뉴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도대체 어디에 많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닭가슴살, 혹은 단백질 쉐이크, 혹은 뭐 계란? 요 정도? 콩? 요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단백질이 뭔데요? 라고 하시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근육,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근육뿐만 아니라요. 모든 부분, 정말 피부, 머리카락, 손톱, 호르몬, 효소, 뭐 세포들 전부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세포들 그리고 부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고 덜 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잘 풀어지고 효소와 호르몬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세포가 많이 생성되고 건강하게 생성되지 못하니까 감기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 부족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단백질 챙겨 먹어라. 왜냐하면 또 단백질도 단백질인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교적 먹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좀 줄어들고 음식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다른 막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냥 쉽게 어디 그냥 틱 부딪히기만 해도 막 심하게 멍이 들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단백질을 꼭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은요, 우리 몸에 조금 저장이 되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 내가 먹었을 때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고 저장을 어딘가 해둡니다. 하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우리 몸에 남아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바로 그냥 부족해지기 쉬운 그런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좀 그래. 그쵸?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먹어줘야지. 그럼 우리가 또 단백질 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성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입니다. 동물성 하면요, 고기나 생선, 달걀, 유제품 이런 친구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견과류 이런 친구들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둘의 더 차이점, 또 다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비교적 소화가 더 편하고요. 지방이 더 적습니다. 다만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요. 다양하게 챙겨 먹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고르게 들어있는 편이고 흡수율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골고루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 종류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닭가슴살. 고단백질 하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아마 떠올리는 게 닭가슴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양에 대비해서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 먹는 게 단백질이고, 그냥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하고 나서는 꼭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0g에 단백질이 23g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 보통 들어있다 하면은 한 10g 넘어가는 것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단백질 쉐이크도 10g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도 많고, 많아봤자 한 20g 이렇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닭가슴살은 무려 100g당 23g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양으로 많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고기 중에서도요, 우둔살은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우둔살도 추천을 드리고요. 참치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달걀, 연어, 두부, 그리고 또 그릭 요거트, 병아리콩, 요 친구들도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땡기시는 대로 찾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채 중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진짜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사실 뭐 닭가슴살에 비하면은 너무 한저히 적은 양이긴 해요. 왜냐면 100g당 3g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g당 3g이 많이 들어있다, 채소 중에서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정말 채소의 단백질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소를 섭취하실 거면 브로콜리 빠뜨리지 않고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정도로 우리 오늘의 코너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싶고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번 단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냥 질리지 않게끔 제가 또 준비를 해올 테니까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오늘은 또 많은 걸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항상 이 정도였나요?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춥다고 미리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감기 정말 지독하게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프면 또 내 일상의 손해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기 조심하고 목소리도 똑같은 목소리로 항상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저는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브런치의 보영이었습니다.